안녕하세요. 노사라이브 TV 신대표 신동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음성 난청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한참 노동법 얘기하다가 소음성 난청? 좀 생소하죠? 먼저 왜 제가 소음성 난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지 알려드릴게요. 소음성 난청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일단 소음을 계속해서 3년 이상 고주파 85dB 이상의 소음에서 지속적으로 시달려서 아예 귀가 안 들리는 청력이 감퇴된다든지 아니면 청력이 감퇴되진 않아도 귀에서 막 이상한 소리들 나는 거 있죠? 막 삐 소리 나고 대표적으로 뭐 이명 이런 것들 이런 게 있으면 일상 아예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소리가 잡소리가 들린다든지 아니면 또 귀 속에 나팔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팔관이 훼손돼 가지고 좀 균형 감각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겠죠? 이럴 경우는 우리가 장애인으로까지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귀는 한 번 망가지면 다시는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요. 소리를 못 듣는다,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이제 균형 감각이 없어진다. 이거는 더 이상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애 등급까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소음성 난청이 일을 하다가 발생이 됐다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소음성 난청, 이게 직업병으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가 예전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 첫 번째로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건 일하는 동안에도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퇴사한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나이를 조금씩 더 먹어야지 귀가 안 들리던 게 확연하게 느껴지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던 게 더 커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퇴사한 이후이기 때문에 주저하는 거고, 두 번째에는 이게 일하다 이렇게 내가 잘못된 건지, 그냥 나이를 먹어서 잘못된 건지, 이게 구분이 되지 않아서 산재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제가 방송을 왜 찍겠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어지간하면 소음성 난청도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퇴사 시점으로 말씀드릴게요. 퇴사한 이후에도 상관이 없어요. 산재 신청은 진단일 기준으로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70살이 됐습니다. 60살에 정년 퇴직을 했어요. 근데 67세쯤 돼서 그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 가능해요. 어떠냐면은 진단일 기준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7살 때에 진단을 받았어도 그 72살이 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노화와 구분의 문제점이죠. 내가 나이를 아무리 먹어서 노화와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산재는 기준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85dB 이상의 환경에서 3년 이상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다른 뭐 노화와 겹쳤다고 해서 또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산재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못이 여기 책상에 어느 정도 박혀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최종적인 망치질을 해가지고 딱 박혔다라고 하는데 이 최종적인 망치질 한 번이 일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면 원래 못이 박혀 있었다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화와 겹쳤다? 이거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이런 직업성 산재는 어느 사업장에서 주로 나타나느냐? 아무래도 주로 많이 나타나는 광업소, 탄광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발전소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석탄화력 발전소나 가스 발전소 모든 곳에서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도 조선소, 제철소,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일용직 분들에서 많이 발생해요. 꽉꽉 닫아. 이런 사업장들은 일단 그 사업장 자체가 시끄럽고 특히 건설회사나 조선소 같은 경우는 용접공, 배관공, 석공, 조적공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형틀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소음의 발생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산재 신청하면 회사한테 보내요. 그 직업 환경 이게 해서 갖고 와봐라. 아니면 가끔은 근로복지공단도 직접 소음기 들고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85dB이 넘습니다. 물론 건설업에 오래 종사했다고 해서 모두 수혜의 대상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산재 신청 접수가 들어왔을 때
각자 담당했던 작업 내용이나 개인적 사례들을 세밀하게 정리를 해서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판단을 해보고 가능하다라는 판정에 들면은 노화와 구분이 안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들이밀고 봅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인정이 돼요. 최근에도 병원에 갔다 오시고서 곧바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퇴사하신 지는 5년이 넘었지만 소멸시효인 5년을 넘지 않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다음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고령자라 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를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의 경우는 상용직과 다르게 좀 어려워요. 여러 회사를 바꾸면서 일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서류를 통해서는 객관적인 진력 확보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주관적인 자료, 뭐 여러 가지 뭐 건설공제회 자료라든지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건설근로자 수첩 있죠? 그런 수첩을 본다든지 해서 업무상 소음과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저희가 계속해서 따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난청이 많이 발생하는 직종들 있잖아요. 건설 현장 일용직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발전소 근로자, 뭐 광산 근로자, 제철소 근로자 이런 분들은 난청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COP 있죠. 폐질환, 진폐라든지 COP, 폐암 같은 것들도 같이 많이 발생하고 근골격계 질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나이를 먹어서 허리가 아픈가 싶은데 같이 넣으면 같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나이 먹어서 귀도 잘 안 들리고 허리도 안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업종에서 일하셨던 분이라면 한번 산재 신청하는 거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방송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